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가 7,755명,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는 242명으로 어제 100명대였는데 오늘 다시 200명대로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800명, 900명대까지 가던 것보다는 확연하게 이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88명이 이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좀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해외는 굉장히 좀 가파른 증가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이 마스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느 약국에 재고가 있고 어느 약국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알림이 앱이 오늘 아침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많은 줄서기라든지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가 이 마스크 알림이 앱을 직접 자체적으로 예.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을 하면서 예. 지금 여러 앱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현재 한 10개 정도 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서 내 주변 약국의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색깔로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색깔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0개 이상 남은 데는 뭐 초록색, 30개 미만으로 남은 데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예. 좀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앱 하나를 다운받아서 찾아봤는데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잘 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앱. 잘 돼 있는데 근데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예. 한 5에서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예. 약간씩의 좀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예. 보시죠. 역시 저는 거 이렇게 팔았어. 앱상에는 30개 미만이라고 뜨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없어. 데이터 전송도 했는데요. 저쪽에서 처리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아마 될 거예요. 없어 3시간 동안. 근데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소화형이 이게 남은 거야. 그거는 어떻게 안 되잖아. 소화형이라고 표시가 안 되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나 아침부터 그냥 왔다고 이거 다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 소화형이라고 일일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떡하면 좋아. 저희 마스크 남았나요? 아니요 없어요. 소형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엔 다 남아있다고. 소형만? 소형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전체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게 하나가 판매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예. 10분 정도 누적된 데이터가 반영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공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마스크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걸 또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만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이런 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앱이 등장하면 참 좋겠지만 뭐 그게 사실 뜻대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 앱을 만든 것도 사실 시일이 좀 걸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또 어른용 요거까지 좀 구분하는 것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알림이 앱이 생겼기 때문에 길게 줄을 서는 그런 혼잡은 좀 다소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기수 교수님,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가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뭐 WHO에서도 그런 경고를 계속 내놓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선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뭐 조기에 확언을 했다가 여러 번 세계적으로도 비난받은 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그래프 아까 본 것처럼 예. 어제 이제 100명대로 떨어져서 예. 국민들이 혹시라도 좀 이번 차례 이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200명대로 확 올라서서 예.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제 제일 걱정인 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다른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전망을 하면서 신천지나 대구 문제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 예. 산발적인 게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좀 이렇게 암울한 것처럼 돼서 이 콜센터에서 맞아요. 이 예. 형태가 굉장히 신천지와 비슷한 형태의 예.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른바 폭발적인 상황으로 지금 돼서 이런 게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취약하게 예.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이제 콜센터 전국에 또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요양원,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곳에서 잘 잡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가고 또 예. 하나 문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했던 바이러스가 좀 거기는 좀 잦아들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정점주의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국은 거의 이제 초입 단계예요.
이게 오면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중국이 자기네가 문제였는데 들어온 사람을 막았단 말이죠. 예. 이제 우리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 이게 돌고 돌면서 장기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예.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진정이 돼도 다른 외국에서 다시 시작이 되면은 그게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한 반복처럼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월 말이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계약 지금 연기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일부터 다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또 중국 유학생들도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인 게 예. 원래 정부가 한 2, 3주 전에죠. 예. 그 이른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그 23일 날 격상을 심각 단계를 예. 한 이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 29일 날 이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예. 이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리면서 이제 계약 기간도 뒤로 미루고 예. 특히 이제 중국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예.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무한정 길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 예. 이 기본적으로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예.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은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 이른바 환자들의 분포가 줄어들어서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가 좀 가능한 쪽으로 예. 그런 전략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각국이 지금 굉장히 연구를 서두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딱히 좋은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최은미 기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실 정부 기관은 이 코로나19를 모두 지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핵심 중추 기관인데 저희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핵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려하는 일이 세종시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감염됐다라고 예. 해서 또 한번 놀랐었는데 지금 굉장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제 50대 남성인데 감염됐다는 예. 소식이 전해졌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명이 처음 확진을 받고 나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종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만 총 6명이 지금 감염된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기록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천안 줌바댄스에서 시작한 거의 4차, 5차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세종 정부청사도 그 지역사회 감염을 피해가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천안 줌바댄스 강사에게 한 바이올린 강사가 줌바댄스를 교육받고 이 바이올린 강사의 학생이 바이올린 강사로부터 바이올린 수업을 받던 교습생이 또 걸리고 그 예. 남편이 이제 이 대통령 기록관의 공무원이었던 거죠. 이런 예. 식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직원의 자녀가 확진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세종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 11개 정부청사 중에 최대 규모고요. 예.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22개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 별도로 있지만 이 건물 안을 연결하는 통로들이 다 있어서 예. 하나로 쫙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는 이 정부청사 안에 들어가려면 예. 얼굴 인식까지 해야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얼굴 인식하려면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를 그 잠깐 벗었을 때만이라도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예. 지금 아예 얼굴 인식은 포기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지금 모든 직원들에게 예. 그런 지침까지 내린 상태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방역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건물 봤는데 이제 식당도 다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직원이 나왔던 청사 건물도 일부 폐쇄가 됐습니다. 윤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영세업자들 또 중소기업들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져나가면서 경제,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고요. 이제 세종시 청사까지도 일부 저렇게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라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아주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동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퍼졌다면은 지금 대구, 경북은 조금 주춤해지잖아요, 증가세가. 지금 다시 나타나는 데가 수도권에 그 콜센터, 집단 감염 이런 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콜센터에 밀집된 그 환경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든지 이런 데가
퍼지는 거고 예. 또 세종시에서는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최정예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인데 거기에 지금 5차 감염까지 된 거예요. 5차 감염까지. 처음에 예. 줌바 댄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에 정말 IMF나 리먼 브러더스 2008년 이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진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 좀 대비태세를 시나리오도. 좀 예. 세워야 된다. 개인은요 정말 사회적인 동면을 취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도 어느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주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난리예요. 되고 예.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 번 나오면은 그게 광범위하게 지난번에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그 환자 하나 때문에 신천지 전반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고 기업체들도 과감하게 이제 순환 근무를 한다든지 그 좀 근무 양태를 좀 바꾼다든지 이번에 콜센터 같은 데도 사실은 아주 밀집된 근무지거든요. 예. 그 11 신도림동에 그 11층 코리아 빌딩인가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기업주들이 좀 빨리 좀 분산을 시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영세 기업들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지원을 예. 좀 해줘야 된다. 그 개인도 확진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신고하면은 불이익을 안 받게 예. 그렇게 하는 좀 총체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준비가 저는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집단 감염이 좀 수그러드는가 싶어서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긴장의 끈을 또 바짝 조여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